반갑습니다. 영사설명 칼럼 저자 토니 속 인사. 이번 영상에서는 이것만 알면 영어는 껌이다 라는 주제로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영어 학습법 왜 잘못되었는지를 설명드리겠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천문학적인 돈을 영어 교육에 쏟아붓고도 제대로 영어를 못하지 못하는 그 원인을 조목조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독해를 하거나 영어 수업의 출발점이 뭡니까? 주어 동사 학습법이죠. 주어 문장에서 주어하고 동사를 먼저 찾는 접근을 한다. 그런데 이 주어 동사라는 학습법은 뭡니까? 일제 시대의 잔재다.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제 점령되기 전에는 뭡니까? 이런 식의 학습법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배에 들어가면서 일본 사람들이 쓰던 그런 문법 학습 있죠. 주어 동사 학습법.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일제시대 때 학교에서 시행을 했었는데 해방된 이후에도 그대로 이렇게 지금까지 써오고 있는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주어 동사 찾는 학습법은 일제시대의 잔재다. 먼저 주어라는 말은 주인말입니다. 주인말. 주인의 말이다 해가지고 주인말인데 이것은 뭡니까? 일본 천황제의 찌꺼기입니다. 일본 천황의 말은 주인말이고 나머지는 뭡니까? 이 말을 빼고 나면 남은 것은 뭡니까? 종들의 말이다. 이렇게 옛날에 뭡니까? 일본은 천황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죠. 그런 사회에서는 뭡니까? 나머지는 주인의 말은 천황의 말이고 나머지는 뭡니까? 종들의 말이다.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말들인데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주인 말이 아닙니다. 영어에서 말하는 주어라는 말은. 영어 공부의 핵심은 뭡니까?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영어 공부의 핵심이죠. 그런데 주어 동사 찾고 앉아 있어서 주어 동사 찾아서 뭐 할 건데 아무 별거 없어. 주어 동사 찾아봐야. 주어 동사를 버려야 비로소 뭡니까? 영어가 보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예문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udents with a lot of words. 많은 어휘들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 많은 어휘들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 어휘를 어디다 지니겠습니까? 수첩 안에, 주머니 안에, 머릿속에 어휘들을 집어넣은 학생들을 말하는 거겠죠. 머리 속에다 뭘 집어넣은 학생들. 그 학생들은 뭡니까? score high. 점수, 스코어는 점수라는 얘기고, 하이는 더 높은 점수를 얻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언제? On achievement test. achievement test들은 뭐예요? 학업성 지도. 중고등학교에서 학업성 지도 평가 주기적으로 하죠. 학업성 지도 평가에서 어휘력이 풍부한 학생들이 뭡니까? 고득점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휘력이 낮은 학생들보다는 뭡니까? 높다. 이런 얘기죠. Then students with fewer words. 어휘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보다는 뭡니까? 어휘력이 풍부한 학생들이 고득점을 얻는다. 어휘력이 핵심이다. 그런 얘기죠. 제가 영어 단어 외우기 할 때 그 영상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어에서 어휘는, 단어는 쌀이다, 쌀. 영어 실력을 쌓기 위한 쌀이기 때문에 어휘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으로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어휘력이 풍부한 학생. 어휘력이 풍부한 학생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저는 이 사람이 떠오릅니다. 어떻습니까? 이혜성 아나운서죠. 이혜성 아나운서. 얼굴도 이뻐. 공부도 서울대학 나왔죠. 서울대 경제학과인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아나운서 생활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 프리랜서 활동하고 있는데 열심히 방송 활동에서 얻은 출연료 모아가지고 뭡니까? 1억 원을 기부를 했어요. 저도 못하고 있는 그 일을 아직 어린 우리 아가씨죠. 아가씨가 벌써 1억 기부해 가지고 아너스 소사이어티에 회원으로 이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이런 학생, 어휘력이 풍부한 학생, 아나운서들 뭡니까? 어휘력이 굉장히 풍부하죠. 어휘력이 풍부해 아나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성 아나운서가 저는 떠올라요. 그리고 뭡니까? 비교 대상이 뭡니까? 어휘력이 좀 부족한 학생. 어휘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잘 모르겠고, 연예인들 중에서 어휘력이 부족한 사람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저는 이 사람이 떠오릅니다. 어휘력이 부족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막 호통을 치고 하는 그런 개그맨이죠. 호통 개그맨. 이 사람은 저는 떠오른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뭡니까? 의력이 부족하다는 걸 내세우고 있죠. 그걸 가지고 지금 방송 생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다 이렇게 등장시키고 나면 뭡니까? 벌써 비교가 되죠. 이 사람은 뭐 수재, 이 사람 뭐 비교가 됩니다. 이 사람이 학업 성취도 평가를 본다면은 어떻습니까? 결과야 너무나 뻔하죠, 그죠? 너무나 뻔하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문장이 나타나는 이 문장을 보면서 이거를 떠올릴 수 있으면은 막 문장이 뭡니까? 머릿속에 팍 박혀. 예, 여기는 뭔가 주어가 누굽니까? 의력이 풍부한 학생이 주어가 되겠죠. 의력이 풍부한 학생은 뭡니까? 점수를 잘 딴다 이거 스코어 하이어 점수를 잘 딴다 이런 얘기예요. 뭐 의력이 풍부한 학생, 의력이 조금 부족한 학생과 둘이 뭐 비교하게 되면 뭡니까? 뭐 해봐야 뭐 비교할까 뻔하지. 점수 많이 딴다 이거는 뭐 굳이 말 안 해도 이 두 사람이 딱 등장하면 뭡니까? 공부 시합하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이쪽이 이기지, 그죠? 이런 이제 영어를 이해할 때 주어 동사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순서대로 의미를 이해한다. 여기서 이제 의력이 풍부한 학생이 시작해서 의력이 풍부하지 못한 학생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 그 과정을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everyone, 모든 사람들. who는 뭐 사람을 가리키는 관계대명사다. 그 사람들만, 모든 사람들. drives, 운전하는, 차 운전하는 사람. walks, 걷는 사람. swipes a transit card in a city. 도시에서 교통카드를 swipe, 긁는 사람. 긁는 모든 사람. 누굽니까? 또 시민이지. 여러분, 저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이 사람 한마디로 바꾸면 도시 사는 사람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도시 사람. 도시인들은 views, 본다 이런 얘기야. CD views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왜? 이 관사 어가 붙어 있었어. CD views, 이 s가 붙어 있었어. 이게 명사라면 뭡니까? 안 맞죠? 그래서 뭐, 임마하고는 뭐야? 하나가 안 되고 분리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everyone을 설명해 주는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교통카드를 긁는 모든 사람들은 views, 보고 있다. herself, 자신을 뭘로? as a transportation expert, 교통 전문가로서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From the moment, 그 순간부터. 어떤 순간? She walks out the front door. 아파트 현관문을, 집 현관문을 걸어서 나가는 그 순간부터 교통 전문가로서 본다. 여기서 이제 그 주가 굉장히 길죠. 여기가 주가 좀 굉장히 길다. 요거를 한 덩어리로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문장은 길지만은 뭡니까?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한 단어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긴 문장을 보면서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한 단어로 이렇게 이제 그 떠올리는 게 이게 이제 그 이해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 도시인들은 자신을 교통 전문가로서 본다. 이런 얘기죠. 교통 전문가. 이게 대한 이제 설명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만한 거예요. 빨갛게 이렇게 칠해놓은 부분들 다 관사죠. 트렌지 카드 앞에 관사가 붙어 있고, CD 앞에 관사가 붙어 있고, 트랜스포테이션 엑스포트 앞에 또 관사가 붙어 있고, 모먼트 앞에 관사 붙어 있고, 프런트 도어 앞에도 관사가 이렇게 붙어 있죠. 관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명사 앞에서 명사가 이어지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정관사, 부정관사 역할이죠. 왜 영어에서는 이렇게 관사가 명사 앞에 붙어서 이렇게 호위무사 같은 역할을 이렇게 하느냐? 독일어에 보면은 뭡니까? 그 관사도 써. 독일에도 부정관사, 정관사가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독일어 그 관사는 또 영어 관사보다 더 용법이 복잡해. 남성, 여성, 중성인 것도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단수, 복수도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문장에서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 격도 표현해서 성수격을 이렇게 표시해주는 게 뭡니까? 독일어의 관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관사는 뭡니까? 그런 역할 자체는 이제 옛날에는 있었어. 아주 초기에는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뭡니까? 그런 역할들은 없고, 뭐 지금은 이제 독일어는 그대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에서는 그런 그 관사를 통해서 단수, 복수는 표현해 줄 수 있죠. 이거는 단수에서만 쓰고 복수일 때는 못 쓰죠. 그렇지만 뭐 더 같은 경우는 단수, 복수 다 쓰고.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이제 그 기능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한데 기분 없다. 그렇지만 하나 공통적으로 남아 있는 건 뭐냐? 명사 앞에서
뒤에 명사가 이어진다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관사가 해준다 이런 얘기야. 명사의 호위무사 역할을 해주는 게 관사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러면 명사 앞에는 호위무사를 붙여주느냐? 왜 독일어나 영어에서는 명사 앞에다 호위무사를 두느냐? 호위무사를 둔다는 얘기는 뒤에 이어지는 명사가 정보 전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호위무사 관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명사가 없으면 정보 전달이 안 돼. 모든 정보는 뭡니까? 명사를 중심으로 정보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run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봅시다. run 달린다. 달리기 많이 하죠. run 하나만 던진다. 뭐 예를 들어 뭐 형용사가 또 beautiful 아름답다, pretty 이런 단어를 하나 던져주면 뭐가 떠오릅니까? 하나도 떠오르는 게 없어. 부사, 동사 이런 거 떠올려가지고는 뭡니까? 하나도 안 떠올라. 그런데 우리 이혜성 아나운서 이 사진 하나 딱 보여주면 뭡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떠오르는 게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다. 박명수 씨 보면 뭡니까? 박명수 하면 하나만 딱 보여줘도 뭡니까? 떠오르는 게 굉장히 많아. 야, 이 할 얘기 많은데 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럴까? 궁금증이 막 생겨. 이 사진을 보자마자 야, 저 사진을 던져놓고 이혜성이 무엇을 이야기할까? 박명수의 무엇을 이야기할까? 독자는 궁금해 안 해? 무지 궁금해지지. 그러면 run 달린다, make 만든다 이거 하나만 탁 던지면 beautiful 아름답다, clean 깨끗하다 이런 거 하나만 던져주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뭐다? 명사가 뭔가 우리로 떠오르게 만드는구나. 명사 관련된 우리가 정보를 원하는구나. 그걸 갖다가 알게 된다는 얘기죠. 명사가 정보 전달에 핵심 역할을 하는 거야. 명사가 정보 전달에 핵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명사가 중요한 정보가 뒤에 이어서 앞에 붙어 이렇게 나가잖아. 이렇게 쭉 나가다가 쓰면서 뒤에 명사 나온다. 다음에 명사 나온다. 다음에 명사 나온다. 명사 나온다는 걸 관사가 알려주는 역할, 호위무사 역할을 해준다 이 말이야. 신호수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지. 그만큼 명사는 뭐다? 문장에서 정보 전달의 핵심, 중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명사. 그래서 뭐야? 상황에 따라서 붙이기도 하고, 더 붙이기도 하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명사가 문장 정보 전달에 있어서 핵심, 중추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그걸 미리 알려줘. 표지판 붙이놔놓고 알려. 우리도 교통 표지판 보면 뭡니까? 뒤에 뭐야? 낭떠러지가 나온다는 거 미리 뭡니까? 교통 표지판 알려주잖아. 사고 나지 말라고. Insect eating plants. Insect eating plants. 곤충을 잡아먹는 식물. 식충식물이라 그러죠. 이거 식충식물이. 식충식물의 unique strategies. 독특한 그 전략들. 무슨 전략이냐? Catching live prey. 살아있는 먹이를 잡는 독특한 전략에 대해서 뭡니까? Have long captured the public imagination. 대중의 뭐야?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다. 그렇죠. 궁금하죠. 식물은 뭐 어떻게 그 살아있는 자기보다 빨라. 그 빠른 그런 곤충들, 그런 거, 벌, 나비, 뭐 파리 같은 거 잡아먹는 거 상당히 굉장히 궁금해. 그 궁금하다는 이 빨간 부분이 주어야. 주어가 굉장히 길죠. 그렇지만 뭐야? 그림으로 나타내면 딱 요거 하나야. 이거 하나를 글로 표현하면 이렇게 길어진다는 얘기야. 이 긴 글을 보면서 헤매면 안 돼. 이거는 요거 말하는구나. 그림을 딱 떠올릴 수 있으면 뭐야? 이해는 끝이야. 이 그림을 떠올리지 못하면 뭐야? 안 돼. 기본적인 거니까 머리에 덩기 있어야지. 머리에 덩기 식충식물에 대한 정보가 갖고 있어야 이 문장이 쉽게 이야기되는 거야. 이 문장을 보면서 이 식충식물 요거구나. EBS 방송에서 내가 캡처한 건데 이 식충식물들이 다양한 그런 거 뭐야? 그 모습들을 EBS 사이언스에 있어서 봐보세요. 식충식물 검색해보면 유튜브에 나와. 능숙한 요런 따서 컴퓨터에 나오는 단어인데 경쟁하다. 컴퓨터 하면 요거 붙는데 요 형용사가 되면은 뭐야? 삼음절이 되면서 뭐야? 강시가 이렇게 이동을 해보지. 이름절로. 헷갈리기 쉬워요. competent 이렇게 발음해야 하는 compete, competent 능숙한, 인이하를 잘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becoming competent in another culture 다른 문화들을 잘 능숙하게 하게 된다는 거. 다른 문화를 잘 이해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른 문화 하면은 뭐야? 잘 안 떠올라. 뭐야 문화 그것만 해도 추상명사가 돼가지고
안 떠올라. 이러면 이 문장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 그럼 뭐냐? 뭐 우리나라 뭐 우리 뭐 잘 아니까 뭐 일본 문화를 하나 딱 떠올리는가? 일본 문화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난 요거 딱 떠올라. 기모노 문화. 기모노 입고 다니는 여인들 모습. 기모노 문화를 하나 딱 떠올리는 거야. 그러다면 이제 좀 이해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야. 기모노 문화를 능숙하게 이해하게 된다는 것, 이렇게 바꿔주면 금방 이해가 되죠. 어떻게 되느냐? 의미한다. 기모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은 의미한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Looking beyond behavior. behavior, 행동. 기모노 입은 행동이지. 행동. 넘어서 보는 것을 의미한다. 기모노 입은 행동 모습, 눈으로 보이는 이 모습이야. 이 모습만 봐가지고는 안 돼. 이 기모노 입은 모습, 그 너머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야. 왜? 또 궁금해지죠. 왜 그 너머까지 봐야 돼? 겉으로 보는 것만 해도 버거운데 이라는데. 뜻이 알기 위해서, if 이하를 알기 위해서는 보이는 행동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지. We can understand.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지. 뭐를? The attitudes, beliefs, and values. 태도, 믿음, 가치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보이는 행동 넘어서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지. 이런 가치들이 뭐야? 우리가 뭐야? 관찰하는 것을 계속 관찰하게끔 뭐야? 동기부여를 해주죠. 궁금증을 자꾸 유발해준다. 이런 얘기야. 이런 가치들이. 네이버에 내 기모노를 한번 검색해봤어. 그러니까 이런 블로그 그림이 있더라고. 이거 보면 이랬어. 일본 여성들은 왜 속옷을 안 입었을까? 기모노 속 전통의 비밀. 요래놨어. 기모노 입을 때는 여자들이 안에 속옷을 안 입는 그 전통이 있나 보더라고. 궁금해. 그죠? 그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왜 그런 그 전통이 있을까에 대한 그 궁금증도 뭔가 해결해줘야 기모노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 이런 얘기죠. 기모노에 대해서 뭔가 일본에 내가 자기가 전문가라고 해서 기모노에 대해, 야, 일본 그 기모노 그 입을 때는 여성들이 그 옛날에는 그 속옷 안 입었다는데 당신 알고 있나? 이런 물어보는데 몰라. 그러면 기모노 모양에 대해서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지. 그 기모노 문화에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기모노 입은 그 모습만 볼 게 아니라 그 기모노를 왜 입는지, 입었을 때 뭐 하는지, 뭘 기대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면에 있는 내용도 알아야 된다. 비로소 그게 다른 문화를 능숙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얘 같은 게 이제 파란색 줄지 채는 게 이제 주어야. 주어 부분이. 주어 부분이 되게 길어요. 길다. 민저 의미하다 이런데. 왜 여기까지 알 수 있느냐면, 컬처 민저. 민은 뭐야? 두 가지 의미가 있지. 동사로서는 의미하다. 그 명사로서는 뭐야? 민저 해가지고 수단, 방법 이렇게 쓰죠. 여기서는 뭐, 컬처 민저 이렇게 보려니까 뭐야? 문화, 수단, 문화, 방법 이런 말은 없어. 그러니까 뭐, 여기서 끊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가 주어구나. 그 다음에 민저가 동사가 의미하다. 이 문장에서 의미하다가 뭐 의미가 있어 없어? 별로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뭐가 동사가 중요해? 여러분들 말 주어 동사가 중요한 거 뭐? 주어 동사 요 앞에다 내놓지. 미국 사람들이 말할 때, 야, 주어 동사 일어나놓고 지 뒤에다 하고 싶은 말 붙여야 되지. 왜 그러면 동사는 중간에 샌드위치가 들어가 있어. 동사가 앞에 나오는 경우는 영어에서 명령문 말고는 없어. 명령문은 또 함부로 쓰지도 않아. 동사가 중요하면 제일 앞이나 뒤에다가 딱 눈이 띄는 자리를 놔놔야 이거 주어네 동사네 알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중간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막 집어넣어 놨겠어. 별로 의미가 없어. 의미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 모르는 의미가 없어. 이 문장 안에서는. 이런 걸 찾고 앉아있으니 영어가 되겠어 안 되겠어? 오늘의 핵심 포인트. 영어는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해를 해줘야 돼. 요래 쭉 해보니까 주어가 막 되게 길어. 그럼 뭐야? 그 단어하고 사이에 뭔가 연결성이 없어. 그럼 거기서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한 덩어리, 거기까지 한 덩어리. 연결이 부사연서는 내가 딱 넣으면 그거가 뭐야? 끊어갖고 한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거야. 덩어리로 이해하는 거야, 영어는. 모든 정보라는 게 한 단어로 정보가 이루어주는 게 극히 드물어. 다 덩어리가 된단 말이야. 관련되는 내용들이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덩어리로 완성, 덩어리로 이미지로 형상해서 이해를 해주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영어는 뭐다? 동사가 뭐다? 명사가 중심이 되는 언어야. 영어는 명사가 중심이 되는 언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야? 관사라는 호위문사를 앞에다가 딱 붙이는 거야, 명사 앞에는. 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제 좀 더운 가운데 제가 오랜만에 강의를 한번 찍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니송이었습니다.